다 오신 것 같은데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화성면 기초생활과정 조성사업 건축설계에 대한 제한공모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한공모 심사에 대한 간사를 맡게 된 전조총회부 김동훈 과장입니다. 네, 오늘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심사위원님들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시계 방향으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대학교의 박산준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대학교의 서기덕 교수님 모십니다. 충남대학교의 유현도 교수님 참석하십니다. 조선대학교의 강영주 교수님 참석하십니다. 전남대학교의 김병식 교수님 참석하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심사를 진행해 주실 위원장 선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나눠드린 용지의 그 심사위원장님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해서 심사위원장님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자 그런 거 그냥 머리 그냥 해야 되나? 그래요? 아니면 그냥 추천을 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경험이 많으신 저희 연장자분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충남대 이용규 교수님. 아, 네. 네. 맞죠. 네, 오늘 위원장님은 저희 충남대학교 유현도 교수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심사위원은 총 5분 중에서 과반 이상 참석하셔서 오늘 심사 개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내사항 전달한 후에 바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일정표를 보셨는데 저희가 사전 자료를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전 검토 시간을 드리지 않고 바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 방식을 지금 공모 지침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사전에 저희가 나갔던 게 투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채점제로 변경이 가능한데 어떻게 투표제로 계속 진행하시는 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니까 투표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송출 및 녹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향후 업체들이 자료 요청을 할 경우 저희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좀 양지를 해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한 심사를 실시한 업체는 총 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한 업체당 30분씩 진행을 하고요. 발표 시간 15분,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1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종을 할 건데 저희가 그 발표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고, 그리고 종료 시에 타종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마찬가지로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고 종료 시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의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그냥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사업 안내 간단히 드리고 저희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화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76번지 1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예, 사업 내용은 화성 돌봄센터 1층 규모로 저희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 외에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돌봄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생활권 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 계획입니다. 과업 기간은 10개월이고요. 저희가 발주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대상 사업비는 약 40억 중에서 28억 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과업에는 그리고 측량, 지반조사,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좀 부가적인 과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건축기획, 저희가 사전에 진행했던 건축기획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 그 위치는 화성면 산정리 176번지 1원이고, 그리고 부지 면적은 2305제곱미터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로 저희가 사전에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624제곱미터, 연면적은 603제곱미터로 계획했습니다. 지역지구는 농림지역,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1층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실내 공간에서 실내 공간 603제곱미터 중에서 시끌벅적 배움터 및 서비스 활동기지가 82제곱미터, 그리고 놀아유 놀터 297제곱미터, 그리고 공유 카페 81제곱미터, 공유 빨래방 25제곱미터, 운영 사무실, 공용 공간 등이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5개 공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공간으로는 230제곱미터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실터, 연계마당, 그리고 주차장, 녹지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개년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배치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은 저희가 보행자 동선 두 곳과 그리고 차량 동선 한 곳으로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네, 평면 계획입니다. 평면 계획은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실별 개요입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실별 개요를 저희가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건축 계획 당시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입니다. 저희가 투표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나눠드린 그 투표용지에 저희가 4개 업체별로 이렇게 그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업체의 그 번호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작이 발생할 경우 2차 심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에 대한 그 평가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으로는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그리고 수행 계획 및 방법, 그리고 공모한 작성 요건 위반, 그리고 그 밖의 사항, 이런 세부 항목을 위주로 해서 요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채점대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투표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 서류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 서류를 저희가 다 자리에 나눠 드렸는데 요거를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뭐 이제 심사 진행하기 앞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질문하실 점 있으십니까? 그 제가 사업비가 28억인 것 같아요. 네네. 배제하고 시공에 관련된 비용만 28억. 지금 아까 40억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28억에는 설계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공비가 하여튼 28억. 네네, 시공비만 28억. 그다음에 투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듣고 조금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잠깐 해보시죠. 지금 저희들이 잠깐 논의해도 될까요? 네, 뭐 사전에 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네 작품이니까 그 아마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게 뭔가요? 당선자 하나만. 네, 당선자 하나만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2, 3등 뭐 이런 의미가. 네, 2등은 저희가 동점작으로 2등은 뭐 여러 표가 같은 표가 나올 경우에 다 그 우수작으로 다 동일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우수작 한 작품만 선정해 주시면. 보상비는 따로 없고요. 보상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동점작에 대해서는 그 평균 나눠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작품을 뽑아야 되는데 그 저희들이 일단 다 설명을 듣고 한 2번 정도 투표를 해서 첫 번째로는 한 2작품을 좀 떨어뜨릴 작품을 2개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2개씩 일단 적으면 저희들이 뭐 동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 적으면 조금 그러니까 2개씩 적어서 다득표 2개를 일단 제일 밑에로 깔아놓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기 주간 저기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만 수업 보시고 저희들은 안 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 투표는 당선이 안 되는 2개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2개를 가지고 되는 업체에 먼저 이렇게 배제를 하고 2차 투표 진행하시는 2개를 가지고 1등자를 뽑아내는 방식이 어떻겠어요? 예.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15분인데 질문을 이게 이제 또 보니까 여러 건데 그러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한번 그건 상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5분을 그냥 질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듣고 뭐 질의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없애면 좀 문제니까 질의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질의를 그래도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뭐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설명 듣고 질의 없이 이렇게 취득 실패도 없이 많이 있는 거는
저도 사실은 어차피 그 질의해도 여기서 뭐 특별히 답변하고 그런 적고 혹시 그 동의하시면 설명 듣고 뭐 제가 이제 질의는 왜냐면 이미 질의 15분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거 없애는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뭐 기회를 드리겠지만 없으면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의견서는 일단 4개는 다 써야 되는 거네요. 네, 4개는 다 써주셔야 돼요. 하여튼 들으시면서 빨리 가시려고 들으시면서 정리하시죠. 일본 없어서 바로 예,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진행. 여기다 입찰사를 저희들이 쓸 때 1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네, 네. 아, 네. 뭐 앞에서 밑에서 이렇게 설명 드리셨을 때 모르겠는데 15분 발표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3분이 나오면 타중을 하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타중이 되면 나가고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발표를 그냥 중단하면 될까요? 주고받기 10분 맞춰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우선은 네, 저희 대표 작품부터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어린이집이고요. 이 어린이집은 지상 2층 규모의 한 980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간 공유 공간, 플레이스테이트라는 좀 공유 공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육 공간과 외부의 놀이 공간들을 시각적으로 아니면은 활동적인 공간으로 연계하는 걸 중점으로 해서 계획을 진행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좀 확장돼서 그 내외부 공간에 조금 다양한 일상의 모습들이 담기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본 설계는 저희가 현상 설계부터 본 설계, 그 다음에 감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 인테리어 설계까지 저희가 다 포괄해서 진행했고, 여기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부터 BFAB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리모델링, 지상 2층에 한 5,400제곱미터의 도서관입니다. 그 중에서 1층 일부 한 1,350제곱미터를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내부적인 인테리어 설계부터 가구 설계까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감리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개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전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이제 새로운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 좀 유연한 경계를 통해서 새롭게 제안을 하였고 청소년 특화 공간을 제안을 해서 이 도서관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간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는 지금 다행히도 이제 재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다행히도 이용자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한테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 설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지의 경우는 굉장히 좁고 긴 대지입니다. 한 170m의 길이, 그 다음에 가장 넓은 폭은 한 2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지를 저희가 조금 놓고 보면 광장이라는 앞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과 함께 지금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하자면
광장과 뒤쪽에 경작지 산으로의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좀 조망권이 좋고 거기에 향은 좀 광장 쪽으로 향이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광장 쪽으로의 조망과 향을 조금 더 정면성을 보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사이트의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이 광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행로가 주된 보행로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끝으로 들어가는 게 차량 동선이 이쪽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의 경우는 외부의 넓은 광장, 그다음에 외부 족구장 등을 지금 같이 인접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마실터 복지회관 아니면은 보건시소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주안점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사이트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있으나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주변에 바로 인접해 있으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은 아예 없다는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으나 목적성이 있는 시설로서 그냥 체류 시설로의 만족도가 지금 낮은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히 목적성에 의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해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 세 가지가 현재의 문제점과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공간은 우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허브적인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로 하다. 그게 소통의 역할이 주변의 시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좀 치밀한 고려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넓은 외부 공간이 좀 건조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요. 그렇다면 저희 대지 또한 굉장히 많은 외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광장과 함께 해서 다른 시설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특성을 가지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외부 공간 계획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저희 설계의 주안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배치와 매스적인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땅은 굉장히 조금 넓다고 할 수 있으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물이 앉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사이트에 가본 결과 여기에 노인회관의 건물이 새롭게 신축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화성 마실터라는 이제 공간이 있고요. 근데 여기의 공간은 주된 보행동선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행 동선과 여기에 채광에 대한 거는 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저희 판단이 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들을 조금 비워두고 외부 공간으로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건물은 이쪽으로 좀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옮겨진 건물에서 저희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높은 천정고가 필요한 공간 아니면 일반적인 천정고, 그거에 따라서 매스가 좀 다르게 좀 볼륨이 조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마을 풍경 그리고 주변의 건축물의 스케일을 고려해서 매스를 분절과 일부 박공지붕 등을 계획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매스들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계략적인 배치와 매스를 계획을 하였고요. 그다음 매스를 이제 배치 계획을 보시면 주된 진입은 광장의 중심적인 공간에서 주된 진입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출입구를 시작으로 해서 공간이 이제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차 출입구를 위해서 이 공간 주차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주차로 인해서 이 공간들이 그냥 주차 통로가 아니라 이게 산책로로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쪽에 제방길이 새롭게 조금 조성이 됩니다. 제방길에서부터 이쪽 광장으로의 산책길이 연계돼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의 마당을 통해서 노인회관과 화성 마실터 본 건물에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늘 마당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배치도에서 보이지 않으나 이 공유 카페의 테라스 부분입니다.
주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그늘이 있는 테라스는 저희가 일부러 외부 공간에 그늘이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이 공간은 이 광장과 함께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출입에서의 중심적인 공간이 되고, 이 오른쪽으로는 인접한 노인회관이나 화성 마실터를 연계하는 외부 공간으로 좀 정적이고 그늘이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의 놀이마당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아요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기에 함께 연계된 아이들의 조금 외부 활동, 휴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을 계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별로 내외부에 연계된 특성화된 외부 공간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부 평면으로 들어가면요. 우선은 주출입에서 들어가는 메인 주된 공간에서부터 공유 카페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전 세대, 그 어떠한 목적성 없이도 굉장히 쉽게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중심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심 공간이 테라스의 그 매개적인 공간과 광장으로서의 연결되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닝은 주출입에서 왼쪽 편으로는 동적인 영역, 그다음에 오른쪽 영역으로는 정적인 영역으로 조닝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공간은 이제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으나 여기의 역할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를 위한 이제 분할된 공간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통합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유 카페까지 필요에 따라서 이벤트적인 공간들이 한꺼번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또한 배움터 또한 활동 기지와 함께 그 유연한 경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외부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계들, 이 그늘마당과 공유 빨래방과 이 공유 빨래방에서 확장된 데크 마당, 그다음에 주변에 회관과 화성 마실터까지 연결되는 공유 공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 카페와 테라스, 광장까지 연계, 놀아요 공간과 그다음에 외부 놀이마당까지 연계. 그래서 내 외부 공간들이 조금 유연한 경계를 통해서 조금 이 중심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조금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락 공간은 저희 지침상 높은 천장고를 이용해서 사무실과 창고 윗부분에 아이들을 위한 다락 공간을 마련을 하였고요. 솔직히는 이 부분은 좀 BF 사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CCC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저희가 자연 환기를 고려한 이제 환기에 대한 고려들을 조금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실에 따른 천장고에 대한 그런 효율성들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면 및 재료 계획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주변 건축물들의 높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전면에 있는 메스는 그 높이처럼 좀 낮춰서 메스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높이 계획을 진행을 하고 노라유와 같은 프로그램은 좀 높은 천정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후면으로 셋백시켜서 높이를 조금 높은 높이를 가지도록 하고 박공지 부분 계획해서 이게 주변의 건축물과의 조화로움 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주변의 그 풍경에 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좀 단아한 모습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재료는 지금 주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돌, 금속 아니면은 외단열 시스템이 주되게 여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돌 재료가 주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브라운 약간 베이지색 계통의 벽돌 재료를 자연 재료이자 부분 사용해서 조금 따뜻한 느낌 그리고 단아한 느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경사 지붕은 징크로 계획해서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쾌적한 실내 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대지 환경 성능 분석부터 패시브 디자인, 액티브 디자인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의 우선은 에너지의 성능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가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허나 법적인 조건상 저희가 제로 에너지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옥상에 우선 계획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대지 환경 성능 분석을 통해서 패시브 디자인은 우선 자연 채광을 확보를 위한 방식, 그 다음에 최적 대비 외피 면적을 좀 최소화하고자 해서 컴팩트하게 만든 부분들, 그 다음에 방위별 창 면적 비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차양을 계획하는 등의 패시브적인 디자인들을 최대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투수성 포장이나 옥상 녹화 등 좀 더 우수에 관련된 사항들, 재료의 친환경 자재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가 계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행 계획입니다. 조금 효율적인 수행 계획을 위해서는 우선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또한 필요로 할 겁니다. 기획 설계에서 이미 의견 수렴이 되어 있었겠으나 조금 더 세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발주처와의 정기적인 워크샵,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의 경우는 주민 워크샵의 경우에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초기에 주민 워크샵을 조금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는 지금 발주처와의 설계 협의와 보고가 진행되도록 해서 단계별로 의사결정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설계 이후부터는 지금 인허가와 인증에 대한 사항들이 미리 저희가 계획을 해서 착공에 문제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개월 이상 요즘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하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꼭 확인하거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미 두 배를 다 갖고 와서 그리고 그만 특별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따로 따로. 네, 그리고 좀 하단 마이크가 안 될 수 있어서 크게 안 되면 크게. 네, 그 밑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발표는 15분이시고요. 예. 3분 전에 저희들이 타종을 한번 할 거고요. 네. 시간 15분이 되면 다시 한번 타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네. 그때는 이제 발표를 멈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좀 가깝게. 네. 혹시 준비되셨어요? 네, 예, 됐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미래 돌봄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로 저는 이제 동일한 용도인 그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특히 이제 복합 용도에 대한 설계 경험을 이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보시는 건물은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이제 주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제 대상지가 좁고 기다란 형태이고 이제 가파른 이제 골목길과 접해 있는 이제 계획에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자체 운영을 위한 이제 유지 관리까지도 고려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하여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 외관은 주변의 소규모 주택의 규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매세 분절과 그리고 박공지구 형태를 중첩하여 마을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복합 커뮤니티 및 행복주택 그 시설로 이제 공공시설이 부족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빈집 부지를 활용하여서 그 커뮤니티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이제 계획을 하였고,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의 골목길과 연계되는 건물과 마당을 계획을 하여서 전체 시설을 기존 마을의 이제 공간 구조 속에 통합하고자 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는 주민들과 회의 및 설명회를 통해 마을의 공간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제 상위 사업인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미래 돌봄터는 이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거점지인 이제 산정일리뿐만 아니라 배후 마을로 생활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성면은 면소 재지로 다양한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거점 지역이며 돌봄 기능을 통해서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정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3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용 대상인 아이들의 자발적인 이용과 그리고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위한 외부 놀이터, 놀아유 공간, 그리고 중정, 옥상 공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공간적인 연계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서 소통과 협력을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변적인 공간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시설로서 주변 자연 환경 및 그 공공시설과의 조화를 이루는 배치 및 형태적인 접근을 통해 대상지만의 풍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예, 투시도의 모습입니다. 주변 자연경관의 배경으로 역동적인 경사지붕과 공원으로 열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면에 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저층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족구장인 운동시설이 위치해 있어 시설 이용 간의 시너지를 만들기 유리한 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전면에 그 동측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차량 접근은 남측 도로에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서측과 북측으로 산정천, 그리고 논, 그리고 산으로 어우러지는 자연적인 조망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디자인 계획에서 말씀드리면 디자인 계획은 대지 형태에 순응하여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을 외부로 확장을 하고 또한
그 동선을 위입하는 중정을 형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과 이용자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하는 다양한 공간감을 주었으며 지붕 형태를 이용한 옥상 놀이공간과 외부 계단을 연결해서 다이나믹한 동선과 외부 공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계획하였습니다. 네, 배치도의 모습입니다. 전면 공원을 대응하여 이제 가로로 열린 장방의 메스를 정면성을 갖게 배치하였으며 주 접근로에서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였습니다. 주출 입구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노라유, 중정을 연계하였고 휴게마당, 배움터, 중정을 연계해서 이용 대상에 따라 공간을 조닝하였습니다. 건물의 중정과 외부 공간은 기존 공원과 조화를 이루며 추후 서측의 인접대지로의 확장 및 연계 활용도 같이 고려하였습니다. 외부 공간은 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대지의 기다란 대지 형태 속에서 건물을 배치를 하여 다양한 성격의 외부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대지와 인접한 경로당 그리고 화성 마시터와 배움터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휴게정원을 계획하여서 주민들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노라유는 놀이터와 중정, 기존의 족구장을 연계하여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동선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옥상 정원은 지붕의 형태를 따라서 계단식으로 계획하여 놀이공간이자 작은 외부 행사 또는 마을과 주변 풍경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옥상은 지피식물로 녹화를 하여서 에너지 절약 및 지상과의 다른 분위기를 내는 휴게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선과 관련하여서 보차 분리 및 여러 방향으로의 피난 경로를 계획하여 안전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평면 계획입니다. 평면은 주출 입구를 중심으로 남측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노라유와 주민 카페를 열린 공간으로 조닝하였으며 정적이고 업무, 교육을 위한 사무, 배움터 등을 북측으로 계획하여서 이용자와 프로그램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노라유 공간은 중심 공간으로서 중정을 끼고 열려 있으며 남측으로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실내외 공간을 다양한 동선 연계를 통해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빙어를 채택하여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카페는 북카페 형태로 작은 문화 행사 등을 위한 공원으로 열린 공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움터 서비스 활동 기지는 필요에 따라서 분리 통합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빨래방은 기계 소음 등을 고려하여서 안쪽에 이제 배치하였습니다. 인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이제 마주하는 건물의 정면, 인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분절되어 있으며 메스 사이를 통해 원경을 바라보는 개방감과 또 하나의 건물로서의 통일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진 지붕은 단층의 수평적인 건물 배치의 건물임에도 역동적이고 인지성이 높은 인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서 접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경사지붕의 중첩에 따라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부 재료로는 건물의 형태를 강조하는 세련된 느낌의 징크 시트로 지붕을 마감하고 따뜻하고 좀 자연 친화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한 타나모 벽돌로 외부를 마감하여 주민에게 열린 그리고 편안한 미래 돌봄터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단면 계획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제 공간감,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입체적인 휴게 공간, 그리고 실내외 공간의 유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경사진 지붕과 중정을 통해 자연 채광 및 환기를 유도하고 실내 운동과 같은 다수의 아이들의 활동적인 조건에서도 쾌적한 환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공간이 축을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공간 구성을 통해 작은 규모의 건물임에도 다채로운 공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로서 이제 그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BF 인증, 녹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 에너지 예비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배치나 단열을 통한 패시브 기법 외에도 이제 기계전기,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한 액티브 절약 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 목표와 주민 운영 주체인 주민들의 그 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업 수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본 과업 수행을 위해서 이제 용역사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 수행 체계를 갖추고 주민 그리고 발주처, 관리 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계획에서 필요한 연계 사업과의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또 필요한 그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서 지역 여건과 그리고 주민들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 결과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춰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미리 도면을 며칠 전에 봐서 예.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혹시 이제 오늘 이 발표한 내용 중에 꼭 확인하거나 질문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충분히 보고 와서 아마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넘기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있으시면 혹시 마이크가 중간에 꺼질 수도 있거든요. 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얘기해 주니까 혹시나 꺼지시면. 예, 그 밑에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5분 발표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3분 전에 15분 되게 3분 전에 숨 조금 가라앉혀야 되는데 좀 쉬었다 좀 준비되시면 하시고 3분 정도 남으면 저희들이 한번 타종을 할 거고요. 네. 15분이 지나면 또 타종을 할 거니까 예. 타종 두 번째 타종이 되면 종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숨이 조금 더 모시면 조금 괜찮습니다. 하셔도 예. 됩니다. 준비되시면 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청양군 화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담당 건축사의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명드리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주어진 3개의 과제에 대한 제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당선되어 준공된 서울의 한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실, 주민 이용 시설, 경로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좁은 이형적 대지 내에서 외부 공간으로의 확장을 계획한 마당을 두어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한 공공기관의 작은 지방청사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특정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건물 후변 직원 간사가 있는 공공 업무 시설입니다. 다른 공공 프로젝트에 비해 작은 예산과 짧은 일정이었지만 계획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화성 돌봄터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성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체육 공간 및 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활동이 정착되면 순차적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이 강화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런 활동의 첫 시작인 화성 돌봄터는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중요한 인물을 갖고 있으며 청양 주민자치 돌봄 체계의 시작입니다. 프로그램은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노라유 놀토, 시끌북적 배움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유 카페, 주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유 빨래방 등이 있고 이 공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되어 지역 돌봄 활동에 위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지는 동남측 장변으로는 공원을 중심으로 화성 마실터와 복지회관, 어린이집, 보건지소 등이 있어 이곳을 통해 보행 접근이 활발합니다. 서축으로는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하천 제방길이 조성되어 이곳을 통해 차량 접근을 위한 진입도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 인접 대지는 경로당 건물이 현재 공사 중인데 해당 대지를 통해 경로당 건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외부 공간을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건축물의 배치, 외부 공간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 및 좁고 긴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남서측에서의 차량 진출입, 남동측에서의 보행 동선을 계획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보차 분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과 면한 정면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개방 공간을 두어 보행 친화적 진입 마당을 두었고 인접대지 경로당 건물로의 진입과 주민들의 외부 활동을 고려한 어울림 마당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화성 마실터는 복지회관, 보건지소뿐 아니라 야외 무대, 족구장 같은 외부 공간과의 접근성과 정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주차, 화장실, 주출입구, 공용부의 무장애 계획을 반영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크게 돌봄 활동, 공동체 활동, 운영 활동, 서비스 활동이 주가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 및 사용자의 목적을 고려하고 대지 형태를 반영한 공간 계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지 형태에 따라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좁고 긴 공간의 영역을 설정하였고 주어진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공간을 분절하였으며 각 공간의 연결성과 확장 가능성에 따라 오픈 공간 및 전위 공간을 두었고 수평 수직적 확장 및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 결합과 조화를 고려하였습니다. 화성 돌봄터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내외부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확장되고 전체적으로 결합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층별 조닝 및 동선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 구성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동적 활동 공간인 노라유 놀토, 공유 카페, 다음 정적 활동 공간인 배움터 및 서비스 활동 기지를 분리하여 조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 빨래방은 북측으로 배치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노라유 놀토는 중정 형식의 노라유 마당과 상부의 천창, 또 외부 진입 마당으로 확장되는 공간 계획을 통해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공유 카페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마주보고 계획하여 동선을 이어주었습니다. 공유 카페는 일정 부분 상부 오픈을 통해 운영 사무실의 상부 다락에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비스 활동 기지 및 배움터는 필요시 사무 공간, 프로그램 공간을 서로 확장을 하거나 분리하여 조금 더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유 빨래방은 세탁 건조 및 공간 활용에 용이한 별도 출입문과 테라스를 계획하였습니다. 각각의 실내 공간은 외부 데크를 통해 외부 마당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한 개별적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주출입구에서 이어지는 공용복도의 경우에는 건물 후면 조망을 고려한 밝은 공간으로서 프로그램 상호 간의 연속적인 연결 및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단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에서 변경 가능한 구조 방식을 고려하여 중목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가 혼합된 방식입니다. 경사 지붕을 통한 공간에 위계가 생기고 층고 변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립활동 공간으로 계획된 북측의 화장실 및 빨래방은 별도의 경사 지붕을 두어 통일성을 주었고 기능적 차양과 그늘을 만들어 외부에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 사무실은 노라유 놀토와 공유 카페 사이에 위치하여 상시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였고, 상부는 다락 공간을 두어 영유아 및 청소년에 위한 특별 공간이며 또한 공유 카페로의 시야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긴 형태의 대지를 활용한 외부와 접하는 면을 최대화하였으며 각 실별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한 쾌적한 공간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 유지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인면의 경우 내구성,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후 유지 관리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이용시설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나타내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재료와 형태, 변화감 있는 인면을 통해서 화상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계절 숲속 자연의 색채를 사용하여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자연성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자연 친화적,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물을 지향합니다. 대지의 특성과 향과 일조를 고려한 배치, 자연 환기 성능을 확보한 에너지 절약계획, 친환경 자재, 고효율 설비, LED 조명, 탄소 성적 인증 제품 등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 밖에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가압은 품질 확보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설계를 통해 맞춤형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 설계 과정에서는 공사비를 예측 검토하고 실시 설계에서는 설계 품질 확인 및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사결정 협의체 및 기술 협의체 간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과 체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주체, 운영 주체, 참여 주체가 모두 만족할 만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협업을 잘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 기간 300일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 계획을 세분화할 것이며 과업 수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 도서 납품 후에는 설계 의도 구현을 통한 완성도 있는 건축물이 준공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맞춰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며칠 전에 도면을 받긴 했지만 궁금하거나 확인해야 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이 도면을 받아서 검토해서요. 네. 네, 질문해. 어느 정도 짐작은 갈 수 있는데 그 인면의 재료 표기가 예.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어떤 부분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은 이제 로이 3중 유리를 계획을 했고요. 지붕은 이제 컬러 강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옆면 같은 경우는 벽돌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물 후면에 지금 복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과 일부분은 뒷부분과 연계를 생각해서 이제 유리랑 유글라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그 아래에서 설명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15분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3분 남으면 저희들이 타정 한번 할 거고요. 네. 이제 15분이 되면 타정을 하면 이제 멈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준비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설명에 앞서 수행 프로젝트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가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출장소와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시설로서 지역의 특징을 담아 단단한 메스감으로 표현하였으며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여 공공성이 우선 강조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적층된 프로그램은 네 방향으로 슬라이딩이 되어 메스의 변화로 상징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내부 계단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고자 하였으며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공무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느꼈던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 우선되었던 부분은 넓게 펼쳐진 공지였습니다. 이 공지는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로 둘러싸여 잦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소통의 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인근 야외 무대에서 행사 시 주민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건물 사이사이로 접근하는 주 보행동선은 공지에서 열린 풍경을 맞이하며 목적에 따라 다음 동선으로 이어지는 소통이 활발한 광장입니다. 이 열린 풍경을 담고 있는 광장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요. 계획 건물이 들어서면 광장에서 보여졌던 풍경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한정된 조망과 이 한정된 조망의 극복을 통해 하나의 돌봄 단지의 일부로서 자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기준에 집중한 광장과 함께하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둘러싸이다라는 단어가 저에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계획 건물로 기존의 광장은 위호된 공간으로 변화되고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이 증대되어 사업 목적인 돌봄의 기능은 더욱 강조되나 동시에 광장의 제한된 풍경과 건물 너머의 열린 풍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저희는 누워 진입을 통해 통로를 지나고 나면 밝고 넓은 법당을 만나는 것처럼 이곳이 경계에서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동선을 유도하며 시야로는 저 너머의 공간의 성격이 변화함을 인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 건물이 기존 풍경 속에서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 잡고 기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절된 흐름의 연결과 입체적 조망을 갖는다면 적절한 해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영역의 한정과 개방을 통해 얻는 안정감과 새로움이 흡사 울타리 속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감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외부 동선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동선의 예측입니다. 산정천의 자연재해 위험으로 도로 및 보행로 확충으로 사업부지 주변이 지금 성토 정비 중이며 기존의 농로를 현재 공사 차량 이동 도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지의 차량 접근 동선이 추후 순환도로로도 확장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들로 위호된 광장으로 유입되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고 확장하고 연계를 통해 광장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 건물을 중심으로 구분된 이 광장과 북서측의 외부 공간의 연계 동선입니다. 이 동선은 계획 건물이 광장의 경계가 아닌 너머로의 확장을 가능케 해줌으로써 이 생활 거점 단지가 보다 더 넓게 작동되며 그곳에서 화성 돌봄터가 중심이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배치 및 외부 공간입니다. 사업 부지가 주변 외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이 영역 및 경계를 설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근 시공 중인 경로당의 진출을 위한 바닥 공사는 저희 계획대지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화성 돌봄터의 착공 시 공사 범위 그리고 기존 시공된 광장의 바닥재와 유사자재 등의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공간은 관계에 따른 성격을 부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옥상을 활용한 전망 데크는 광장에서 단절된 조망을 입체적으로 극복하고 광장의 다양한 행사 시 관람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광장의 면에서는 놀이마당을 제한하였는데요. 이는 채광 및 아이들의 활동, 확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세프티드의 자연감시를 통해 안전한 공간이기를 원했습니다. 경로당의 진출입 동선과 연계된 세대 어울림 마당은 다양한 연령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평면계획입니다. 외부 공간 간의 연결 동선 및 풍경을 투과할 수 있는 홀이자 공유 카페를 계획하고 이를 중심으로 동적인 노라유 놀터와 정적인 배움터 및 활동기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노라유 놀터는 외부로 확장되어 세대 어울림 마당과 경로당과 연계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했으며 공유 빨래방은 주차장과 인접하여 세탁물의 이동이 용이하며 이 돌봄터가 닫혔을 때 시간의 이용도 고려했습니다. 더불어 독립 배치로 소음 진동에 유리합니다. 또한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같이 조닝하여 이 피트를 최소화함으로써 설비 경제성도 확보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 약자의 옥상의 조망 데크 접근을 확보하였습니다. 인면계획입니다. 주변 환경을 투영하는 열린 홀과 사이 공간, 흐름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메스는 자연스럽게 분절되고 인접한 자연의 경관을 배려하고자 형상을 조금은 따라가는 경사지붕으로 이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나지막하고 차분하게 깔린 메스는 또 다른 풍경이자 정체성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길게 내민 처마는 풍경의 깊이를 더해주며 옥상으로 올라와 주변을 바라보는 위치의 변화는 풍경의 범위를 다르게 해줄 것입니다. 주변에 풍부한 자연은 다양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한 책상으로 자리 잡고 주변 건물의 외장재인 벽돌을 사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고자 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마실터, 보건지소와 접하는 외부 공간은 행사, 소통의 성격으로 대정산, 산정천에 접한 외부 공간은 휴식의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구분된 소중한 자원을 이 처마 공간으로 흡수하고 이어주고자 했습니다. 이 공간은 내 외부의 성격이 섞이는 전이 공간으로 기둥 사이사이로 드러나는 풍경은 깊이감이 더해져 처마 하부에 있으면 풍부한 주변 환경의 혜택을 받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경사지붕을 활용하여 BIPB 작은 스탠드를 계획하고 단면적으로 측창이 더해지면서 이 노라유 놀터의 공간감을 더욱 풍부하게 하게 됩니다. 외부 계단은 동선의 기능적 역할뿐 아니라 소음을 고려한 실을 명확히 더욱더 구분하게 해줍니다. 친환경 인증에 부합되면서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집수를 통한 용수 활용과 투수성 포장재를 적용하여 순환에 대한 얘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외단열, 기밀성 창호의 연속성 확보, 열교 차단제, 녹지 계획으로 냉담과 부하 저감 이런 범위는 공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하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채광과 자연 환기를 고려한 실 배치를 우선하여 친환경적인 접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 계획입니다. 본 가업의 가장 우선되는 사항은 지역 주민 및 돌봄 관련 종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와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만들 것입니다. 주변으로 한없이 펼쳐진 자연 환경을 품은 이곳에 새로움이 더해져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낯설지 않고 편안하고 익숙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위호된 공간처럼 아늑한 돌봄이 실현되는 이곳이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공동체적 교류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구현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춰 발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뭐 궁금한 사항이나 하나만 확인 있으신 거 있습니까? 다른 업체 쪽이랑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체크사무의 동선에 이제 내부 동선을 따로 하나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이게 아마 설계 조건은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적절한 이유가 있다든지 뭐 네. 사유가 있을까요? 땅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좁은 대지에 굳이 그렇게 도로를 또 추가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요 보행로랑 요 앞쪽은 기존에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차량 접근 동선도 기존에 이제 대지가 이제 길다 보니까 접근은 이제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예측한 부분이 요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이 부분이 하천 정비 사업으로 성토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주변에 이제 추후에 성토가 되면 아무래도 차량이나 보행이 이제 접근이로 예측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쪽 동선이랑 이쪽을 연결하게 되면 출입구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공사 차량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더 했다기보다는 현재 성토된 곳을 예측을 해서 동선이 발생된다면 이곳으로 순환돼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소통 마당이랑 포함해서 설계랑 이제 조건이랑 상관없이 제시만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 그냥 현재 공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경로당도 있고 이쪽에는 동선이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쪽 또 군소유지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쪽에 이제 군에서 진행할 때 조금 맞이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경로당과 부족한 놀이 공간이 확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된다면 조금은 저희 이 화성 돌봄터가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뭐 의견 있으시면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정해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1차로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도면도 보시고 설명도 쭉 들으셨으니까 1차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거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다가 우수작과 거리가 먼 두 작품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 진행위원한테 제출하시면 진행위원은 저희들 구해주시지 마시고 네네. 답표 2개를 선정해서 빼고 이제 나머지 제품 가지고 일일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작품의 동그라미. 예예예. 예, 선정해서 주시면 탈락입니다. 탈락자입니까? 네, 탈락자입니다. 탈락자. 그거를 적었다가 탈락자로 바꾼 거거든요. 보시면 사인돼서 탈락자. 이번이 3개. 위원장 발표 한번 해주시고 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거죠? 네. 네. 그 1번, 2번이 일단은 그 탈락으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3번, 4번 중에 하나만 고르. 예,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정이 되고 지금 당선자, 우수자, 뭐가 있어요? 당선자 두 가지만 있어요. 당선자고 그러면 세 개.
하여튼 저희들이 하나만 뽑아주면 된다는 거죠. 예, 당선작입니다. 네, 제일 좋은 거. 3번, 4번 중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그 4번이 3표가 나왔고요. 3번이 2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이 당선작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뭐 한 표 차이지만 이 3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여기다 사인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네. 네, 이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네. 당선자 4번이 주 KYC예요? 네, 맞습니다. KYU. 네, KYU. 그다음에 3번은 센트 컴퓨터 선물. 다 어디예요? 다 서울이에요? 아, 지역은 안 나오나요? 네, 지역은. 자, 그러면 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정리 한번 뭐 네. 특별히 뭐 있나요? 뭐 심사는 사실 다 지금 종료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저희가 나눠드린 이제 서류만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